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한 안보리 결의안을 마련하려는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 때마다 금융 제재가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이번엔 북한의 노동력 송출 등 비상품 거래 제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안보리 차원의 제재에는 참여하겠지만 제재 수위는 적절한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3국은 부쩍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 제재가 아닌 무역 분야에서의 중국 역할론입니다. Virtually all of North Korea's trade goes to, from, or through China. So we are looking to China to show leadership on this issue. 중국 역할론 가운데 주목받는 부분이 이른바 비상품 거래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이후 외화벌이의 한 수단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송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을 찾은 북한 주민 수는 18만 8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이 9만 4천여 명이나 된다고 중국의 관광정책을 전담하는 국가여유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북한 근로자를 불법 취업시키는 중국 내 기업을 단속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면 이른바 제트비자로 불리는 취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단둥의 경우 북한 근로자 대부분이 정식 노동허가 대신 국경 주민에게만 허용되는 국경 통행증만으로 취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단속을 강화할 경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외화가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또 하나 현재 중국의 외환관리 규정은 5,000달러 이상의 반출입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중 국경에서는 이른바 보따리 무역상을 통한 현금의 인평 거래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로 인해 특정 분야를 제외한 북중 간 은행 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현금 반출을 엄격히 조사하고 초과 금액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한다면 이건 역시 북한을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